시작할까요? 네. 잠깐만요. 네, 시작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좌파 매체가 인정한 극우교사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조일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보면 사회 달인도 계시고 그리고 또 토론 좌장 거의 국대급 토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 여기서 사회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거의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황수연 교수님 이런 콘서트 사회를 맡게 된 이유는 사실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1년. 그래서 자유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제가 걱정이 돼서 수소문을 했더니 지금 여기 계신 김정호 교수님께서 야, 부산이면 황수연 교수님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김정호 교수님 명을 받고 황수연 교수님 연구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교수님께서 번역하셨던 자유주의로의 초대 그 책을 가지고 처음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자유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간단히 전해주시는 학회지의 팜플렛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공정책론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 책이 종속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속이론을 끝으로 사실 제대로 된 공부는 안 하고 종속이론을? 네. 그리고 나서 학교 선생이 됐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물론 사회과 교사이기 때문에 계속 경제신문 특히 한국경제신문을 제가 열심히 보고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오는 생글생글 지도 교사도 하고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안 계시지만 제가 시장경제에서 눈뜨게 된 것은 정규진 주필 선생님 덕분이었고 그리고 또 저를 자유주의자로 눈뜨게 해주신 우리 현진건 원장님도 또 여기 계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황수연 교수님하고의 인연은 제가 부산교육청에서 시장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5년 동안 방학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현진건 원장님, 또 황수연 교수님, 김정호 교수님, 전부 정규재 주필님 다 부산의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1년에 2번씩 교육하는 시장경제 교육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고요. 또 나중에는 교사들한테 시장경제 교육도 했는데 그때 우리 오정근 교수님 지금 아직 도착 안 하신 것 같은데 조동근 교수님 이런 교수님들께서 오셔서 시장경제 교육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죠. 그때 학생이 됐든 교사가 됐든 경성대학에서 주로 했고요. 우리 황수연 교수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정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 황수연 교수님의 새 책 번영의 생산 출판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조촐한 자리가 지금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오정근 교수님과 황 교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오랜 지기시고요. 그래서 퇴임하시고도 또 우리 황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책을 집필하시고 번역을 하시고 그렇게 계속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번에 새 책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빼앗긴 들에서 힘들게 싸우는 우리 모두의 단합 겸 그리고 출판 겸 그런 조촐한 자리를 한번 만들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또 밖에서 할 생각도 있었는데요. 이 출판회를 하겠다 얘기를 들으시고 정규재 주필님께서 이 펜앤마이크 문화센터가 만들어졌으니 성격도 비슷한데 여기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셔서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 모임이 열리게 됐습니다. 제가 곧 마이크를 우리 황 교수님께 전해드릴 건데 또 본인의 양력은 본인이 소개하시기가 거시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니아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셨고요. 애리조나 대학의 경제학과 또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공공선택연구소에 계셨고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경제학과 그리고 스타브로스 센터에서 교환 교수로 연구하셨고요.
하이에크 소사이어티의 회장을 역임하셨고 부산 경성대학교의 행정학과 교수로 2016년에 퇴임하셨습니다. 주 관심 분야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오스트리아 학파 이론, 공공선택이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서 받으신 그 귀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크리스마스 파티도 이 출판회가 끝나면 제가 깜짝 기획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케이크도 준비했고요. 이 세팅을 위해서 제가 부산에서부터 이 모든 걸 다 끌고 캐리어에 들고 왔습니다. 네, 마이크를 우리 교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교수님의 소회 이런 것들 아마 말씀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콘서트를 여기 세 분 선생님들이 지휘를 해주셨을 때 저는 굉장히 뭐 몇 명 안 되는 뭐 조촐한 자리인 줄로 생각하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제가 그 청송에서 너무 이제 좀 오래 처박혀 있다 보니까 농사 짓는다고 청송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서울 바람도 좀 쐬고 싶고 그래서 이게 한 성구경이나 가보자. 그리고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이상하게 막 좀 자꾸 좀 확대되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 오 교수님하고 또 그 현원장님하고 아주 영향력이 좀 강해서 그런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거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기회에 뭐 알고 있는 분들 뭐 오랜만에 한번 뵙기도 하고 또 성함만 들었지만 그래도 만나 뵙지 못한 분들도 한번 또 뵐 기회도 있겠고 그래서 뭐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모임을 준비해 주신 오정근 교수님, 고등학교 제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직은 원장님, 또 유니센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 날씨도 춥고 한데 이렇게 바쁜 걸음을 해주신 알고 있는 분들 또 오늘 처음 뵌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제가 제 얼굴도 막 붙여놓고 그렇게 했는데 시종 일반 그렇게 이야기도 세 분한테 드렸고 또 제 생각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고 우리 모두 이 자리다. 그래서 그냥 제가 책을 하나 번역을 한 것을 은수 삼아서 같이 모이는 자리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저한테 너무 부담을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책의 저자와 그 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저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정근 교수님하고 김민원 원장님하고 심도 있는 비판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여러 선생님들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저자 랜들 홀콤 교수는 학파로 보면은 공공선택 학파하고 또 오스트리아 학파 양쪽에 겹치는 사람입니다. 자유 쪽에 대한 이론을 비판도 많이 하고 하니까 오스트리아 학파이면서 공공선택 학파 교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또 이 양쪽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 랜던 홀콤 교수의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좀 관심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책을 좀 몇 권 번역을 하게 됐고 또 이 책을 번역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분의 생각은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기업가 정신에 관한 책인데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저는 이제 이 책을 번역할 때도 그렇고 번역하고 난 뒤에도 어째서 이런 참 특이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것이 어떤 데서 연유했을까 그런 걸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제 생각이라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경제의 성장, 뭐 소득 성장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을 하고 비중을 두고 사는데 뭐 중요하죠.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뭐 개인이라든지 사회, 국가가 잘 산다는 게 그냥 그 경제가 성장한다든지 소득이 증가하는 것만이냐?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1960년대 뭐 GDP가 1인당 뭐 한 100불 정도 뭐 초기에 됐다고 하고 지금 뭐 한 3만 불 된다고 하면 GDP가 300배 정도 늘어났죠. 그럼 그 한 뭐 6, 70년 사이에 우리가 똑같은 그 재화를 갖다가 300배를 사용하느냐? 그건 아니죠. 똑같은 음식을 300배 먹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분명히 그 뭐 음식을 좀 많이 먹기는 먹죠. 옛날에 비해서. 왜냐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뭐 겨울에 보면은 밥을 갖다가 3끼 안 먹고 2끼만 먹었어요. 해도 짧고 하니까 쌀밥도 뭐 둥그렇고 뭐 보리밥이라도 2끼밖에 못 먹었는데 지금은 뭐 3끼 안 먹는다. 이렇게 보면은 뭐 먹는 게 좀 늘어난 건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300배 늘어난 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뭐냐. 똑같은 거를 뭐 많이 소비한다면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다. 잘 사는 것은 전에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서 요거를 한번 풀어나간 것 같아요. 그건 발상은 참 특이하죠. 저는 이 앞에 번역한 교육과 정신과 경제적 진보에서도 그렇고 이 책에서도 그렇고 뭐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거를 볼 때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은 참 특이하구나. 이게 정말 그 뛰어난 학자의 기한이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잘 산다는 거는 다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다. 다른 재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마차로 이제 뭐 운송수단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자동차를 사용한다든지 옛날에 타자기가 없어지고 지금 컴퓨터가 생긴다든지 또 이 컴퓨터도 점점 크기가 작아져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화가 아주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재화로 바뀌는 거 이게 잘 사는 거다. 그래서 뭐 전에는 그 쌀밥, 보리밥 그거밖에 못 먹었지만 지금은 뭐 온갖 것 다 먹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먹는 것에서도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그런 재화를 소비하는 거 그게 잘 사는 거다. 그걸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아마도 이 양반이 오스트리아 학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오스트리아 학파 이런 거 공부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 소비가 주관적이고 또 사람들이 소비하는 재화가 서로 다 그 종류도 다르고 평가도 다르고 등등 그런 이야기인데 재화의 질성 거기서 뭔가 차관을 얻어가지고 이런 그 다른 재화를 우리가 소비할 수 있다 하는 것 거기에 뭔가 번쩍하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더 구체적으로 이 양반이 이 조지프 슈페트의 책 두 권의 책이 있죠. 창조적 파괴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슈페트가 이야기할 때 기존의 재화를 갖다가 새로운 재화로 바꾼다든지 기존의 생산 방법을 더 나은 새로운 생산 방법을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다른 것을
재하든 생산 방법이든 뭔가 다른 걸 하는 거. 옛날 걸 부숴버리고 새로운 재화와 생산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이제 강조했고, 그거를 한 것이 누구냐? 기업가다. 그리고 그러한 그 행동이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연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살게 되려면 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재화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기업가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어야 그런 새로운 재화가 나온다. 그 과정은 물론 창조적 파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자기가 푸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좀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기업가 정신이 잘 발휘되겠느냐? 그럼 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도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자유시장 경제 제도가 되어야겠다. 그럼 자유시장 경제 제도는 뭐냐?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의 자유를 보호하고 또 도박의 평등과 같은 그런 법의 지배 혹은 법치를 제대로 지키고, 그밖에 무슨 동아의 안정성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죠. 그게 이제 제도인데, 이러한 시장 제도가 잘 갖추어지면은 기업가 정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고, 그 결과 새로운 재화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잘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이야기한 그 부분은 제가 좀 이 양반만의 좀 독특한 그런 해안이고 통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그 부분이 많은 그 공헌을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또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는 앞에 부분에 상당히 좀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홀콘 교수는 참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분이고, 여러분들 읽어보신 무슨 분 계시고 한데 참 아이디어가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좀 학문적으로 한 가지만 더 예를 든 다음에는 통화량이 증발되면은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통화량이 팽창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거, 그게 좀 상당히 좀 궁금했어요. 미국 이야기지만은 그게 이제 PC의 교환 방정식을 엄밀히 들여다보면은 MB는 PQ 요것만이 아니고 다른 또 그 일반적인 그 재화뿐만 아니고 금융 관련 재화라든지 혹은 주택 관련 그런 재화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시켜 가지고 통화량이 팽창됐지만은 다른 재화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주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든지 혹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주식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이거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독서 범위가 좁아가지고 딴 데서 그걸 보지 못하고 이 양반 책에서만 그걸 보고서 그렇구나,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훌륭한 학자고 이 양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이 양반은 지금 50년생이니까 70이 다 돼가는데도 조깅을 거의 매주 몇 번씩 하고, 이 양반이 대학 다닐 때는 그 전주 그 마라톤 조깅대, 지금 마라톤대라고 그랬죠. 거기서 1등도 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그 외에도 음악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기타도 칠 줄 알고, 무슨 바다에서 물관 운동권이 재밌어,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 또 비행기 조종사기도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기도 하고, 하여간 다재다능한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성격은 상당히 좀 얌전하고 말이 별로 없는데 좀 마음 터놓은 쓸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를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제가 좋아하는 생각하고 있는 젊은 학자를 뽑는다면은 랜드 코폰 교수하고 또 한 사람은 유미숙 박사님도 잘 아시는 피터 뱅키하고 이 두 사람이 정말 그 두 사람 전 참 실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 랜드 코폰 교수. 그래서 제가 좀 이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한다고 그래도 오히려 시간을 많이 잡아서 예, 감사합니다. 조대 경제학이 주로 보면 뭐 균형, 효용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책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공정책문 이후에 지금 황 교수님께서 쓰시거나 또는 번역하신 책을 제가 오기 전에 꼼꼼하게 이 책을 이제 정독을 하고 왔는데 지금 이런 경제 번영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요즘 이 제도권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오 교수님께서 특히 경제학과 이 경제 번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지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좋은 말씀을 좀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이제 접하고 이 책을 꼭 우리 자유주의 경제 연구하신 분들과 같이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이 너무도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경제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경제가 번영하려면은 기업가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최근에 이익 공유제라고 그래서 기업과 이윤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번영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경제를 윌리엄 보몰이라고 하는 학자는 파괴적 경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가가 이윤을 추구하면서 번영하는 경제는 생산적 경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금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 최근에 MIT 대학의 에이스 모글로라는 교수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데서 이처럼 열심히 기업하는 사람들의 이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뺏어서 나눠 갖는 것을 거기서는 수탈적 경제라고 했습니다. 수탈 경제. 반면에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업하는 그런 경제는 에이스 모글로는 그런 경제를 고용 경제라고 했어요. 제가 최근에 피는 마이크에도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탈 경제와 고용 경제가 거꾸로 생각했는데 바로 여기서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 책의 핵심이 바로 최근에 이익 공유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경제가 번영이 아니고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우리가 꼭 반드시 공유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게 전부 13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3개장을 저희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제학을 잠깐만 제가 얘기해요. 경제학을 깊이 또 폭넓게 공부 안 하신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3개를 위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가 요약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윤진근 원장님도 후반부 소개를 그렇게 서로 나눴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장과 2장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경제 학사를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과 4장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시장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5, 6, 7장은 지금 우리 좀 전에 얘기한 이 책의 본질적인 내용인 기업과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장과 2장을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국부라고 하는 것이 그 본래의 책 제목은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탐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국부가 어떻게 하면 증가하느냐 하는 역점을 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1716년에 나왔기 때문에 영국에서 한참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서 국부가 어떻게 증진되느냐. 사실 산업혁명이 나오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인류는 거의 생산물이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가난하게 살았고 영국의 1700년대 중반에 산업혁명이 나오게 되면서 인류는 비약적인 물질적인 향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아담 스미스가 굉장히 집착을 해서 연구를 한 것이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탐구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국부론이라고 번역된 책이고, 여기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많이 알지만 분업이다. 여러 가지 분업을 통해서 뭐 거기서는 이제 그 당시에 신유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바늘을 만드는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업을 하면 생산성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 쓸 돈이 생기니까 시장이 증가하고, 시장이 증가하면 다시 또 분업이 증가하는, 그걸 시장이 필요로 한 물건을 만드는 얘기가, 이런 선순환을 하게 되면서 국부가 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국부론 자체가 굉장히 시초가 굉장히 번영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제 그 뒤에 1798년에 나온 멜더스 인구론은 인구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물은 산술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나온 거 1817년에 나온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 조금 더 올리는. 네. 1817년에 나온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정치경제학 원론인데, 여기서는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우리말 좀 울리지 않나? 울리는. 네.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정치경제학 원론. 이 정치경제학 원론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옥한 땅을 쓰지만은 점점 비옥한 땅이 없어지면서 덜 비옥한 땅을 쓰게 되면서 사람들 수학력이 불러드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담 스미스가 굉장히 번영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멜더스 인구론이라든지 데이비드 리카르도에 넘어오면서,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학 원론을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은 분배 문제와 그 다음에 이런 부가 어떻게 생기냐는 가치 문제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노동 가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엄청난 산업혁명의 발전 결과 굉장히 번영이 크게 증가했지만 거기에 또 분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연구에서 분배 문제와 가치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바로 이어서 여기에서 대작을 남긴 것이 칼 막스의 자본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경제적 번영을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있어서 드디어 굉장히 분배와 가치 이론을 지적하게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때 1700년대 영국은 우리가 잘 알지만 1450년대에 동인대사를 설립할 정도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전 세계를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고용 문제는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식민지에서 가져온 막대한 부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 하는 데만 역점을 두는 경제학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용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완전고용을 그래서 이제 완전고용이 가정되어 있는 경제학이에요. 완전고용이 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하는 이 부가 어떻게 생겼느냐 거기에만 역점을 두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요즘 흔히 말하는 미시경제학이에요. 미시경제학은 언제나 완전고용이 가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시경제학을 연구하는 것이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을 고전학파라고 합니다. 근데 고전학파 다음에 나온 것이 흔히들 한계학파라고 그래서 요즘 말하는 마지널리즘 나오고 이 고전학파를 마지널리즘으로 수학적으로 분석한 것을 정리한 것을 신고전학파라고 합니다. 그 신고전학파에서는 완전고용이 가정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신고전학파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큰 봉우리를 만든 사람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알프레드 마샬인데 1890년에 굉장히 물론이라는 것을 집대성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알프레드 마샬이 집대한 것은 균형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고용 문제는 전혀 관계없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되는 것을 역점을 두었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이제 하면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장 가격으로 설명되는 교환 가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더 발전시킨 사람이 프랑스 경제학자인데 그 사람들은 일반 균형 조성 이런까지 보더라도 화이트 최적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경제학은 계속 최적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가장 최적의 균형 상태로 가는 것만 계속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경제적 본영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경제학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적이고요. 그러다가 1936년에 케인즈라는 사람이 1929년부터 대공황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에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실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1936년에 그 대공황에 따른 실험 문제를 다루면서 드디어 일반 이론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그 일반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불균형 분석, 왜 실험이 존재하니까 불균형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간 거예요. 그전에는 실험 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가 실험 문제를 다룸으로써 드디어 거시경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시경제만 있었어요. 거시경제가 탄생을 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고용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홀콤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여기 책에 나옵니다. 일반 이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 이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확장 재정론자로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이론의 어느 한 페이지도 케인즈는 재정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이론의 원래 제목은 General Theory of Money, Interest and Employment예요. 화폐와 이자와 고용에 관한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홍수교 잠깐 얘기했던 어떻게 하면 화폐나 이자를 변경시켜서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가들의 이윤 동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홀콤이 이제 연결되는 건데 기업가들은 이윤 동기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된다. 굉장히 미래가 불확실한 속에서 기업가들이 이익이 남을 것인가 안 남을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정주 회장이 사업자를 만들었으니 팔릴 것인가 안 팔릴 것인가. 거의 10년 이상 걸리는 자동차 공장을 지을 때 10년 뒤에 팔릴 것인가 안 팔릴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이윤을 생각하고 투자를 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홀콤이 얘기하는 바로 기업가 정신이고 슈페터 정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이 나오자마자 힉스라는 사람이 이 책에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힉스라는 사람이 1937년에 1년 뒤에 비스타 케인즈 앤 클래식스라는 책을 냅니다. 논문을 냈죠. 그 다음 39년에 밸류 앤드 캐피탈 가치와 자본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뭐냐면 전에 얘기했던 알프레드 마샬의 균형 모형을 가지고 케인즈의 불균형 모형을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경제하는 사람들은 배웠겠지만 그게 ISLM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ISLM 곡선은 케인즈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케인즈는 불균형 문제를 다뤘는데 이걸 균형의 틀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미국의 사무엘슨이 경제분석의 기초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경제학 책을 교과서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보고하면서 지금 경제학이 균형 틀 속에만 갇혀 있어서 경제적 번영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그것이 이 책의 주장이거든요. 그럼 경제적 번영은 뭐냐? 이 사람 여기는 생산함수에서 함수를 얘기할 때 생산량 Q라고 그냥 많이 씁니다. 이 Q가 그냥 보통 우리가 미시경제할 때는 한 가지만 가정합니다. 그런데 Q를 여러 가지로 사람이 책에서 예를 든 것은 이제 애플사를 예를 들었어요. 애플사가 이제 애플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뭐 애플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다 가지고 조립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 상품이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혁신을 가져오게 된 거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오래전에 1960년대 자본 논쟁이라고 해서 제가 연구를 공부할 때 가장 있는 논쟁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생산함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때 큰 논쟁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 논쟁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의 폴 롱이라든지 로버트 루카스 같은 성장 이론을 그래서 굉장히 그 성장 이론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챕터에 조금 나오는데 1970년대 들어서 폴 롱이나 로버트 루카스 이런 사람, 루카스 같은 사람들이 성장 이론을 내면서 성장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경제적 번영을 다루지 않고 그냥 균형에서 또 다른 균형으로 가는 그런 과정만 다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성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번영을 갖다가 또다시 균형 틀 속에 갖춰서 진행된 것이
이제 실물 경기 변경을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해가지고 페스코 피드랜드 이런 사람 논문을 했는데 그게 성장형까지도 그냥 벌써 갇혀 있다 그런 얘기고 로버트 루카스가 낸 가장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이걸 전 거시경제학은 합리적 기대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신고전과 거시경제를 내면서 완전 경제학에서 불균형 이론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다시 균형 모양을 넘어서 번영을 논의하자. 이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럼 번영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다. 신강수단의 사적인 소유를 인정하고 재산권의 보호, 법치, 그 다음에 사적 경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간섭, 이것이 번영을 가져온다는 주장을 하면서 3장과 4장을 넘어갑니다. 3장과 4장에서는 그 과거의 균형접근법에서 이 사람은 새로운 말을 썼는데 시장 과정접근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에 예를 든 사람들이 로널드 포스의 거래 비용 경제학, 더글라스 노스의 신저주 경제학, 올리브 윌리엄슨의 계약 경제학, 페크롭이라는 사람의 공인 대비리, 그다음에 미제스의 포스의 학발 경제. 이 사람 얘기로는 홀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마저도 심지어는 균형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어 콘이라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마이어 콘이라는 사람이 불균형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래가지고 경질세계는 거의 불균형 연속이에요, 사실. 불균형 연속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격도 시장 가격보다 시장에서 청산 균형보다는 이게 계속 청산이 뭐냐면 이제 가격이 이제 근데 이 마이크가 한 500원 정도 한 5,000원 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은 5,500원 정도 하면 사람들이 마이크 생산하는 데겠죠. 시장에서 한 4,000원밖에 안 하면 생산 손해를 보겠죠. 그런 것이 시장이 계속 불균형 연속이에요. 시장 청산 가격을 보면서 생산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연구학자 한 사람이 이 책에서 이저리얼 커즈너라고 한 사람이 이 문제를 계속 연구해서 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쭉 넘어가지고 5장과 7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익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이고 기업가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저희 얘기했지만 이런 속에서 이윤을 얼마나 남길 것인가 무슨 상품을 만들어서 이윤을 남길 것인가 이윤 기회를 계속 탐색하는 기업가들 이것이 굉장히 번영을 가져온다는 얘기고요. 그중에서 이제 이 사람은 또 한 가지는 제품 차별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여기서 슈페타 얘기 좀 했습니다. 슈페타는 심지어는 혁신할 때는 기업의 독점적 우월성도 중요하다. 우리는 독점하면 막 그냥 대기업들은 막 그냥 좀 규제를 많이 하죠. 근데 기업이 결국은 독점적 우월성을 가지고 이윤을 많이 남겨야만이 새로운 투자나 이런 데 도전할 수 있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 7장 쭉 나오면서 결국은 기업이 이제 새로운 이윤을 추구하려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데 암묵적 지식이라고 그러죠.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면 생기는 현장 지식을 암묵적 지식 이게 중요하다 하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사람이 요점 뭐냐면 기업이 비윤을 벌 희망을 가지고 혁신을 도입하는 이것이 기업화가 성공의 척도이고 경제 번영의 척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가면 이제 이 사람 7장이 거의 지금까지 그 전반부 요약인데 균형 모형은 지금까지 경제학에 다 배운 균형 모형은 성장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제외했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 번영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혁신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경제학에 지금 기업 이론이 없습니다. 저도 경제학에 없고요. 앞으로 경제학에 기업가 정신과 기업 이론이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정도까지 1장, 7장까지 주요 내용을 소개를 네. 박수 한번 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가 정신이 어쩌면 그 경제학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빠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마켓 클리어리티 그 부분에 대한 그 좀 생경함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오 교수님의 뒤를 이으셔서 우리 시장 경제에서 보통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진보 그것이 결국은 번영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포함되어 계속 그 잘 기술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을 그 현진건 원장님께서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번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도 계속 같이 동시에 머릿속에 좀 떠올랐거든요.
원장님께서 이 경제적 진보와 번영에 대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 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7시입니다. 그래도 또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챕터 바이 챕터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체 큰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홀컴도 제가 좋아하는 경제학자 중에 하나고요. 경제학자들은 자기 일종의 사법 필드가 다 있습니다. 자기 영역.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노동 경제학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를 한다든지 여기 있는데, 홀컴 교수는 재정학을 하는 양반입니다. 재정학.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하고 제가 재정학이기 때문에 근데 같은 필드에 있는 분이고, 저도 지금 재정학을 지금 대학에서 이제 한동안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홀컴 책으로, 홀컴이 재정학 책 교과서를 하나 지었습니다. Public Sector Economics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내가 사용할 정도로 홀컴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책 전에 한 6개월 전에 우리 부산대학교 김형범 교수님께서 똑같이 홀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책이 Advanced Introduction to Austrian Economics 이렇게 해가지고 오스트리안 경제학의 뭐 고급 입문서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라인입니다. 이 번역한 책이 같은 라인인데, 키포인트는 아마 여기 이제 경제학 교수님도 많이 나오셨는데, 포인트 이겁니다. 우리가 주로 맨큐 경제학을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우리 가르치는 경제학은 전부 이퀄리브리엄 경제학이에요. 균형 경제학이거든요. 균형 경제학을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스태틱, 정적인 모형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경제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적으로 이제 한 시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샥 있을 때 그 이퀄리브리엄이 균형이 어떻게 다시 복원하느냐 하는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을 많이 써서 명쾌하게 우리가 좀 이제 자해할 수 있는 그런 게 프레임이에요. 우리는 배웠던 게 경제학이. 그런데 이제 오스트리안 에코노믹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프로세스를 얘기한 거예요. 프로세스.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이퀄리브리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학이 지금 이제 오스트리안 에코노믹스가 상당히 많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플하게 표현하면은 이퀄리브리엄 경제학하고 균형 경제학하고 과정 경제학 간의 어떤 영역 다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균형 경제학을 하게 되면 멋있어요. 특히 이제 머리 좋고 이제 수학 잘 풀고 뭐 이런 사람들은 멋져요. 너무나 멋져요. 현실을 수학으로 다 이제 핸들링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의 가장 큰 프로세스, 과정, 발전해낸 과정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스트리안 에코노믹스인데, 이 오스트리안 에코노믹스 홀컴의 장점은 굉장히 쉽게 써요. 영어도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쭉 이야기하는데, 우리 균형 경제학에서 볼 수 없는 거 가장 핵심이 기업이에요. 기업이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북콘서트 할 때 굉장히 기뻤던 게,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홀컴책에서 이제 쭉 넘겨보면은 경제가 발전,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경제 진보,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이제 번영, 프로스페리티까지 가는 이 점에서 프로시저, 여기를 가는 핵심 에너지는 기업의 이윤이에요. 기업의 이윤. 가장 중요한 기업의 이윤이에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제 기업의 이윤을 우리는 영어로는 profit인데, 우리 한국 안에 이 profit이 굉장히 많아요. 이윤 있죠, 수익 있죠, 영리 있죠. 때에 따라서는 너 너무 상업적이라는 말도 있어요. 상업적이라는 말. 그것도 같은 의미예요. 근데 영어는 profit인데
우리나라는 파생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용어는 표현되는데 그게 전부 다 나쁜 용어예요. 다 나쁜 거예요. 이윤 나쁜 거죠. 영리 나쁜 거죠. 수익 나쁜 거죠. 이 상업적이라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헐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경제 성장, 경제 진보로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핵심 개념인 프로핏이 한국에서는 좀 나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장기적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머리를 크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용어, 사실 기존 매큐에서 보는 기존 뭐 이렇게 우리 정통 경제학에서 본 구조에서는 들을 수 없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경제에서 배우면 이제 에코노믹 그로스가 있죠. 사실 에코노믹 프로그레스는 말 안 쓴다고요. 기업만 있을 뿐이지 기업은 그냥 F로 끝나버리거든요. 그죠? 아웃풋은 FKL 이렇게 해서 끝나버린다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엔터프레이션이거든요. 기업가 정신. 그러면서 이제 그 있는 프로핏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게 이노베이션이에요.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경영가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경제가에서 이노베이션을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책에 하나 참 재미있는 것이 아까 우리 이제 오기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식의 문제.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전부 사이언티픽 지식이에요. 과학적 지식이에요. 뭔가 좀 이렇게 좀 공부 많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하이에크의 위대한 길 바로 태식 날리지거든요. 암묵적 지식. 이건 절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동물적인 감각일 수 있고 유전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직 그 규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마켓에서도 작동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지식을 지금 코디네이션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기업을 여러 가지 디파인하고 있는데 코어즈 같은 경우에는 뭐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을 먼저 이제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기업을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 날리지 암묵적 지식의 저장소라는 거예요. 저장소.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서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업 안에 있는 그런 하나의 지식을 바깥으로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암묵적인 지식을 서로 이렇게 공유합을 해가지고 서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기업에 대해서 코드 정도는 거래 비용으로 이제 설명해서 끝났는데 이 책에서 보면은 완전히 패시브 날리지 암묵적 지식의 저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암묵적 지식은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아닌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이 난리지 이것이 축적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한 60년 되지 않습니까? 그 60년 동안 내려오는 그 지식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내재해 있는 그것이 결국 그 기업을 발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국가의 에코노믹 프로그레스고 그러니까 프로스페리티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국가의 프로그레스나 프로스페리티라는 것은 기업의 발전이 솔직히 필요조건이고 충분 조건이에요. 그거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 또 포인트고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하나 또 특이하게 챕터가 이 직접 효과라고 있습니다. Agglomeration, economics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모이면 뭔가 베네핏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도시가 대표적인 거예요. 도시라는 것이 모여있기 때문에 모든 경제 성장의 핵심은 도시에서 나간다고요. 그게 이제 Agglomeration economics인데 이 콜컴이 Agglomeration economics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자생적 지수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듣긴 들었지만은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해보니까 좀 쉬워게 오더라고요. 사실 도시 자체가 자생적 질서예요. 누가 하나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직접 효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것이 장충동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족발이 과연 누가 계획을 한 걸까요? 아니면 자생적 질서일까요? 자생적 질서 같아요.
그러니까 어글로레이션 이펙트를 이 에코노미 자체도 자생적 질서로 보면서 이런 접근했다는 거. 근데 지금 제가 딴 데서 못 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에서 주는 한국 특히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기업을 강조하는 거, 기업, 어디에도 없는 기업.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것이 다 기업하고 함하게 있거든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 기업을 뺏어야 된다고요. 기업으로 하여금 세금을 많이 그 규제를 해야지 잘 산다는 것인데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는 정확해요. 한마디로 하면 기업 주도 성장이에요. 그렇게 정해야 되겠죠.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기업 주도 성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이 몫이야. 어차피 우리가 이게 적혀도 만나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봤을 때 이 책이 주는 가장 키 핵심은 여러 가지 있어 있는데 기업의 그런 이 강점을 준 게 이 책이 한국 사회에 특히 이제 지금 또 이 시대에 이 시대 이제 문정부 이 시대에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요즘 뭐 이익공유제, 소득주도 성장, 그래서 그 전문 용어 좀 써서 완전 뚜껑이 열리고 아이들 닮았다 정말 빡치는 하루하루의 연속인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기업가 정신, 띠용 뭐 이러면서 야 정말 최근에 보기 어려웠던 그런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이 책을 지금 정말 정치가들이 지금 이 책을 좀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 그 챕터 바이 챕터로 말씀도 해주시고 또 키워드 중심과 에센스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셨는데 이 두 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더 첨언을 하실 게 있으시다든지 더 남기고 싶으신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뭐 말씀 첨언은 없고요. 공부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잘 이야기해 주셨고 참석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메시지도 잘 하고 네. 인사를 일단 건네놓고 그럴까요? 활동도 주고 포만하게 네, 예. 그러면 사실은 이 교수님께서 퇴임하시고 농장에 가셔서 자연과 벗하시면서 또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 교수님께서 이제 벗이니까 농장에 한번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가기로 했었는데 전 못 갔고. 청송에 갔습니다.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차려놓고 교수님께서는 이 애써서 힘들게 번역하신 책을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께 다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 분의 선생님과 함께 저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 교수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물은 원래 그 자리에서 풀어보시는 게 예의라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께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뽕뽕 싸. 여기요. 여기요. 이걸 땡겨. 네. 무려 부산에서 제가 캐리어에 담아서 들고 왔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설명이 좀 필요하죠. 이거 뭔지 알죠? 그 아인랜드의 대표 소설 아틀라스 슈락 거기에 존 콜트가 있어요. 저기서 자본가, 기업가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스트라이크하는 데입니다. 스트라이크하는 그 장소 주인 이 존 콜트의 그 농장입니다. 지금 우리 그 황 교수님이 청송에 가 있습니다. 산도 하나 샀어요.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자유주의자 조금 이런 불만 있으신 분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직접 갔었거든요.
한 5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갈 때 있으면은 이 골프 농장에 가십시오. 피신하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인 것 같은데 기업가 정신을 이 자리에 오셨던 모든 선생님께서 마음에 담아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무슨 이익 공유니 소득 주도 성장이니 세상은 너무나 오염돼서 시끄러운 소리로 우리의 정신을 사납게 하는데, 그래도 오늘 정말 그 머리를 맑게 할 수 있는 좋은 책을 또 번역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시고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박수로 우리 황수연 교수님께 한 번 더. 지금 방송이 네네 지금 제가 샌드위치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겸하고 싶어서 와인을 지금 무려 10병 가까이 지금 준비를 해서 위에 1층에 세팅을 해놨는데 위에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요? 왜 아까? 그래서 네, 1층이에요. 예. 그래서 시장하신 분은 샌드위치도 좀 드시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셔서 와인도 한 잔씩 하시면서 네, 케이크 위로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로 자연스럽게 이동하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